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남편이 바람이 났을 때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바람난 남편이 아니라 바로 상간녀입니다. 남편은 상간녀에게 중독된 사람, 환자, 발정난 개 정도로 일단 제껴두고요. 상간녀를 상대해서 상간녀가 겁을 먹고 이 남자를 버리게 만들어야 이 둘 사이를 끊어내야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다시 예전에 나와 소통이 잘 됐던 남편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때서야 가정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간녀에게 미쳐서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는 남편에게 아무리 내가 옳은 소리로 설득을 하고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에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려봤자 대화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으니 우리가 상간녀를 쳐내는 데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거죠. 상간녀를 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간녀 소송이고 또 한 가지는 상간녀 박살이죠. 이렇게 상간녀 소송과 박살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막상 아내분들이 소송하고 상간녀 찾아가서 박살낼 생각을 하면요, 덜컥 겁이 나요. 내가 상간녀 소송하고 박살낸 거를 남편이 알면 어떤 반응일까? 오히려 내 남편이 더 화를 내고 나랑 못 살겠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내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걱정을 잠재워드리기 위해서 아내분이 상간녀를 쳤을 때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크게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 4가지 유형을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첫 번째 유형은요, 개난리를 치고 폭력적으로 나오는 유형입니다. 아내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이런 유형일 건데요. 막상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오는 유형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4가지 유형 중에 이 폭력적인 유형이 가장 하수 중에 하수인 거고 어떻게 보면 더 다루기 쉬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 무식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폭력적인 유형은 물건을 때려 부시거나 뭐 심지어 손찌검까지 해가면서 너랑은 못 살겠다, 너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 너랑 내 문제인데 왜 걔한테 가서 그러냐, 네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냐, 너란 여자 정말 무섭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요. 막상 이런 유형은 10%도 채 되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보다 걱정하실 게 안 된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전화로는 나 너랑 못 살겠다, 오늘 집에 가서 너 나랑 한번 보자, 대판하자 라고 했던 남자들도요, 막상 퇴근하고 들어올 때쯤 되면 누그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남편의 성격상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상간녀가 시키는 대로 대처를 하기 때문입니다. 상간녀가 남편한테 집에 가서 와이프 좀 두들겨 패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라고 하는 여자는 없거든요. 오히려 가서 헤어진 척하고 반성하는 척하고 와이프 눈치 보면서 잘 좀 해줘. 당분간 나랑 만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와이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잘 지켜봐봐.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코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간녀가 시키는 대로 남편이 오히려 온순하게 아내분한테 제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막상 남편이 진짜 폭력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도요, 바로 그 자리에서 112 누르고 신고를 해서 가정폭력으로, 현행범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내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경찰이 오게 되면 우리 가정을 파탄난 가정이라고 보지 않을까요? 남편이 제가 경찰 부른 걸로 네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없으니까 나를 경찰 신고했지 라고 몰아갈까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하시는데요. 경찰이건 판사님이건 간에요,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가 가정을 유지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가정폭력이 다시 벌어질까 걱정하시고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할 뿐인 거지, 다시 가해자가 또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경고하고 재발 방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신고를 한 아내가 가정을 유지할 생각이 있네 없네, 가정폭력을 신고함으로 인해서 가정 파탄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해자인 저 새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12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직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안전과 아이들의 안전이니까 남편이 폭력적으로 나온다? 112 신고하셔가지고 더블 유책을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이 새끼가 바람까지 피더니 가정폭력까지 저질러? 너는 이제 더 유책 배우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요, 싹싹 빌면서 아내분을 구슬르는 유형입니다. 아내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하는 유형이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일 거예요. 내가 너 그동안 바람 피운 거 알고 있었고 내가 그년 가만히 안 둘 거야. 나 상간녀 소송할 거고
그냥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남편이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네가 그동안에 이걸 다 알면서도 나한테 티를 안 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냐. 안 그래도 내가 이거 외도 정리하려고 했었다. 상간녀 정리하려고 했었고 헤어지는 중이었다. 내가 늘 너한테 미안하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차라리 들켜서 속이 시원하다. 앞으로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하겠다. 반성한다. 그 여자가 정말 나쁜 여자라는 거 이제 알겠다 하면서 막 손발이 닳도록 막 싹싹 비는 거야. 이러면은 아내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요. 눈 녹듯이 분노가 사라지고 남편에게 마음이 누그러져서 남편을 막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이 새끼 너 가만 안 둘 거야. 상간녀랑 너 정말 쉽게 안 떨어지겠지? 내가 정말 끝까지 가서 상간소송도 꼭 판결만 받아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싹싹 빌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막 하니까 아내분도 속에는 내가 가정 회복하고 싶고 남편이랑 다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싶은 갈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싹 녹아내리면서 무너져 내려가면서 남편을 용서하고 싶고 그래 남편이 이렇게까지 반성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진심이구나 믿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남자를 막 용서하고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상간녀성을 취하해줄까? 라는 생각까지 막 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아내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남편이 싹싹 비는 거 거기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 속아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반성한다고 싹싹 빌면서 눈물로 반성할수록요. 니들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불과 내가 증거 잡을 때까지만 해도 매일같이 만나서 사랑한다고 물고 빨고 하던 연놈들인데 들켰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빨리 반성을 한다고? 이거 거짓 눈물이구나. 악어의 눈물이구나 하고 이것들을 더 끝까지 쳐낼 궁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눈물 반성하는 남편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뭐 다시 회복하는 척 해줄 수는 있겠지만 뒤에서는 상간녀 떼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요. 둘이 계속해서 붙어먹는 증거를 잡는 것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요. 협박하는 유형이죠. 처음에 이렇게 눈물 반성하던 남편들도요. 이 눈물 반성이 안 먹혀 와이프가 끝까지 상간녀 소송 판결 받는다고 하고 취하도 안 해주고 상간녀를 계속해서 쳐. 그러면요. 나중에는 협박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하게 나 너랑 이렇게 못 살겠다. 나 집 나갈 거야. 이럴 거면 이혼해 라고 협박하는 유형은 오히려 순진한 유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남편이 아내분을 협박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같은 편인 척 하면서 상간녀가 나를 협박한다라고 하면서 아내분을 마음 약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간녀가 상간녀 소송 취하 안 해주면은 지 남편한테 얘기한대. 그년 남편 완전 조폭이고 건달이야. 그 집 남편이 알면 결국은 상간녀 소송 맞소송 돌아올 거고 나도 그 집에서는 상간남인데 그 집 남편이 나 상간남이라고 우리 직장에 찾아오거나 당신이 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 찾아와서 애들한테 알리겠다고 막 난리치면 어떡해. 그러면 결국 우리 가정도 무사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 집 남편이 알기 전에 빨리 그냥 상간소 취하하고 그년이 변호사비 반쯤 내준다고 하니까 그것만 받고 그냥 빨리 없던 일로 하자. 합의했다고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상간녀 그년이 보통 미친년이 아니라서 지가 당한 만큼 나한테 돌려주겠다고 우리 직장에 찾아와서 나 잘리게 만들겠다고 상간남인 거 소문나게 만들겠다고 난리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잘못한 거잖아. 나도 불륜 저지른 거고 나도 떳떳하지 못한 건데 당신이 상간녀 소송 좀 취하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상간녀한테 협박 안 당해도 될 것 같은데 나 상간녀한테 협박당하는 거 너무 힘들어. 나도 너무 조마조마해서 출근하기가 겁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간녀를 적대시하면서 아내와 남편이 같은 편인 것처럼 하면서 상간녀가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하면서 상간녀 소송을 취하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요. 사실 까놓고 보면요. 상간녀가 남편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분을 협박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상간녀랑 계속해서 연락하고 상간녀랑 협박당해서 연락했다는 식으로 둘러대면서 계속해서 상간녀랑 소통하고 있고 상간녀를 두둔하고 보호하려고 상간녀 소송을 취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요. 아이고 네가 협박을 당하고 있구나. 어떡해. 당신이 상간녀 잘
해결해. 상간녀 소송은 나와 상간녀의 문제니까 당신이 취하해라 마라 할 문제 아니거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간녀가 협박하는 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하고 말만 예쁘게 하고 뒤에서 내 할 일을 계속 해나가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모르는 척하는 유형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모르는 척하는 유형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아내분이 지금까지 증거 모으고 상간소하고 상간녀 박살내는 동안에 남편에게 포커페이스 하고 드디어 터뜨렸어. 그럼 이제 남편이 뭔가 말을 하겠지? 그러면 나도 남편한테 분풀이도 하고 그동안에 참았던 거 다 터뜨려야지 라고 벼르고 있었는데 막상 내가 상간녀 소송 받은 것도 확인했고 상간녀 치고 왔는데 이 남자가 눈빛으로 보면은 다 알고 있는 눈빛인데 나한테 입 밖으로 꺼내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 아내분이요 이때부터 되게 더 초조해져요. 이 남자가 분명히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나한테 아는 척을 안 하지? 왜 나한테 모르는 척을 하지? 도대체 저 남자 속이 뭐야? 진짜 모르나? 진짜 상간녀랑 헤어졌나? 하면서 남편의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아내분이 더 답답해서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그냥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내가 오늘 가서 그냥 만나고 왔는데 너 알면서 왜 얘기 안 해? 라고 내가 먼저 말에 물꼬를 펴볼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때 제가 아니라고. 남편이 끝까지 포커페이스 하면 아내분도 그냥 포커페이스 하시고 남편한테 해명하거나 변명하거나 말할 기회 주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아내분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요. 남편이 오히려 입에 모터를 단듯이 그동안에 네가 나 몰래 증거를 잡았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기까지 나한테 티를 안 낼 수 있었냐? 너 왜 나를 못 믿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1, 2, 3번을 그때서야 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편이 모르는 척을 하면 아내분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답답한 건 남편이고 상관녀니까 아내분도 똑같이 포커페이스 하면서 웃는 낯으로 대해주고 모르는 척 하셔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모르는 척하는 남편 뒤에는 그렇게 시킨 상간녀가 숨어 있는 거죠. 당신 와이프가 나 찾아와서 박살내고 상간녀 소장까지 보냈어. 근데 나랑 이렇게 연락하는 거 앞으로 와이프가 절대 모르게 해야 돼. 내가 보니까 우리가 카톡하고 전화통화하고 한 거 증거 다 가지고 있더라고. 앞으로 텔레그램 통해서 연락하자. 그리고 집에서 나한테 연락 온 것도 와이프가 절대 몰라야 되니까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고 소송에 대해서도 모르는 척 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남편 단도리를 상간녀가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상간녀 소송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거나 내가 상간녀를 박살내고 왔는데도 남편이 모르는 것 같다고 해서 얘네들이 끝났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뒤에서 연락을 하고 있겠구나. 한두 달 동안은 잠잠하다가 다시 붙겠구나 생각하고 소송 중에도 만나는 증거를 잡는 데에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남편이 눈물로 반성을 하든 협박을 하든 뭐 때려 부수든 모르는 척을 하든 간에요. 절대 아내분은 마음이 약해지셔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제가 소통을 하지 말라고 늘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남편과 소통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아내분의 마음이 약해져서 내가 처음에 결심했던 거, 내가 상간녀 떼내고 가정회복해야지, 내가 상간녀 저거 끝까지 응징해야지, 판결만 받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랑 상간녀가 둘이 끝나고 헤어져야 이 사건이 해결되는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잘한다거나 섹스리스를 극복을 한다거나 남편이 나한테 돈을 많이 준다거나 한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사건 해결의 핵심은 무조건 하나, 남편과 상간녀가 헤어지는 것이고, 헤어진다는 거는요 둘이 생사 확인도 못하고 소송을 하는지 어쩌는지 알지도 못하고 원수가 돼서 더 이상 서로 궁금해하지도 않는 게 이 둘이 헤어지는 것이지, 남편이 상간녀 걱정을 하면서 상간녀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아내분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한다는 거는 이미 둘이 헤어질 생각도 없다는 거고 남편이 아직도 마음속에 상간녀를 많이 두고 있다는 거니까, 남편이 얘기하는 그런 말들, 네가 소송을 했으니까 우리가 못 헤어지는 거야. 네가 소송을 했고 내가 그렇게 취하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네가 취하를 안 해주니까 나는 너랑 헤어지고 싶을 거야. 이딴 개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니들들이 안 끝났구나. 니들들이 끝날 때까지 나는 소송 끝까지 갈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끝까지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간소를 해서 더 붙었다. 상간소송을 취하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랑 이혼하고 싶다 라고 주장하는 남편의 말은요, 그냥 나는 상간녀를 정리할 생각도 없어. 너보다 상간녀가 아직은 더 소중하단다 라는 말의 고백과도 같은 말이니까 절대 취하해주지 마시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상간녀의 심리, 바람 피운 남편의 심리에 대해서 제가 쓴 칼럼이 많으니까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서로 소통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